사람은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비논리적이고 계산적이잖아. 우리가 자살도 왼쪽에서 읽으면 자살이지만 오른쪽에서 읽으면 살자요. 친구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꼭 심리학했다고 해갖고 심리학하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 사람 발전할 수가 없어. 톡 콘서트 화톡.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드립니다.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항상 이런 분들 계시죠. 돌격 앞으로. 네, 우리가 항상 계획을 세우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할 때나 항상 마찬가지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복하자고 사는 인생, 가끔씩 되돌아보면서 우리한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행복함을 갈구하는가, 이런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통의 멘토, 저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좋은 분 모셨는데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심리학의 전문가 최창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박사님을 소개할 때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함을 2번 강조했는데 딱 외모에서 포스가 느껴지시죠? 나비 넥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뭐 오늘 음악도 있고 네. 더군다나 이렇게 또 젊은 분들 그리고 화끈하신 분들, 화통하신 분들 많이 와 계신다 해가지고 넥타이보다는 이걸로다가. 야, 신경 쓰셨군요.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이 개그 콘서트에 김현준이 형 같다고. 자, 이 미스테리한 박사님, 개그 콘서트 모 개그맨과 닮으신 이 박사님의 화려한 프로필을 우리 최승희 아나운서가 아주 깊게 파악해 오셨다고요. 네, 깊게 파악했습니다. 박사님 뵈니까 괜히 광고에 나오는 컵라면이 먹고 싶네요. 근데 제가 오늘도 화끈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름 최창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심리학 박사, 현 코리아힐링 봉사단 단장, 메타포럼 대표, 주식회사 마인드그린 대표이사, 그리고 기업과 대학 등에서 약 2,500회 강연을 하셨죠. 출연 중인 방송은 MBN 황금알 아공이, 채널A 웰컴 투 도널드, 명란 해결단, 뉴스와이드, TV조선 헬로. 진정한 방송인이시네요. 네. 주요 저서로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7가지 반란, 사이코 실험실, 20세기를 빛낸 심리학자 등 총 13권이 있습니다. 책과 강의, 방송활동을 통해 인생의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하신 최창호 박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사님 뭐 방송 활동, 강연 활동, 와, 이렇게 많이 하시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일단은 뭐 심리학계 오지랖이 넓은 사람으로 또 젊었을 때는 또 이것저것 또 도전도 해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해서 제가 원래 꿈꿔왔던 쪽에 일로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원래 저는 이제 인간극장이나 뭐 이런 휴먼 다큐멘터리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교수님하고 뭐 친하게 되면서 심리학 박사가 되고 이쪽에 이제 강연하고 했지만 결국 사람은 원래 꿈꾸던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데 저는 토크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죠. 야, 토크쇼와 제작. 다큐멘터리를 결합한. 야, 일단 지금 하시고 있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의 강연으로 또 저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심리학자들이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힐링 노하우. 과연 행복한 사람들은 힐링을 어떻게 하는가? 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심리학적인 얘기들을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야, 제목 와닿네요. 행복한 사람들의 힐링 노하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제가 이 자체로 그냥 힐링이 되네.
특히 저쪽에 앉아 계신 제이 모닝. 필리핀에서 아주 그렇게 유명하다고. 근데 한국에서도 같이 있으니까 이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어디 강의를 가면 답답해요. 그리고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노동을 몇 시간 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어디를 가면 기운이 싹 통해져요. 응? 화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의를 10시간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서로 잘 맞느냐. 그게 뭐예요? 그거 궁합이죠, 궁합. 안 맞느냐? 상극의 궁합이에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오늘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에 뭐 있는지 보셨죠? 파리가 한 마리 붙어 있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남자들이 말이죠. 볼일을 보다가 자꾸 흘리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자. 남자는 사냥꾼 기질이 있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 여자들은 채집형의 인간이잖아요.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그래서 백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빨리 가서 사냥을 하고 빨리 와야 되니까. 이게 본능에 있는 게 DNA에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회의 끝에 남자의 사냥꾼 기질을 자극하자. 그래갖고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파리를 붙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파리를 떼기 위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80% 이상의 성공률이 높아지더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갖고 어디 화장실 갔더니 이 화장실이 시커매. 뭐가 타켓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볼일을 집중하자니 그럼 하얗게 변해. 나중에 글자 4자가 나와요. 나이스 샷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사람을 움직이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걸 팔꿈치로 툭 치다 해서 넛지라 그래. 넛지. 사람을 움직인다고 할 때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논리적인 존재냐? 아니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존재냐? 아니에요. 의식적인 존재냐? 아니에요. 사람은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비논리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분석해서 결혼하나요? 그죠? 눈에 콩깍지 껴가지고 탁 그냥 하게 되는 거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행복에 있어서는 계산이 돼. 쉬워. 더하고 빼면 그리고 곱하고 나누면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는 비슷해요. 다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있는 지금 부자들이 형제간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돈 몇 조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힐링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없다고 불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또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이걸 다 더해놓고 보면 그래서 세상은 평등한 거예요. 제가 뚱뚱하다고 뭐 불만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우리 저 아나운서 분보다 제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뚱뚱해 보인다고 뭐 불만 가질 거 없어요. 저는요 살을 더 빼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못 빼게 말려요. 당신은 살을 더 빼는 순간 불행해질 수 있다. 제가 원래는 아주 샤프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글 쓰고 하면서 밤 2시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소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거를 한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금방 10kg 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정이 들어가고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108kg 넘다가 지금 84kg까지 뺐는데 108kg까지 갔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조영기 방송하시는 조영기 형님이 너는 더 이상 빼지 마. 그걸 빼도 안 돼. 근데 저는 또 열심히 뺐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 뺀기 그래요?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행복이나 힐링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지 행복할지를 알아요. 첫 마디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힐링이 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유 직접 보니까 TV에서보다 목도 더 길어 보이고 인상도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목이 짧다는 둥 배가 많이 나왔다는 둥. 저도 알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다만 이제 건강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행복한 사람들의 힐링 노하우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마인드가 건강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 물잔을 놓고도 우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그러잖아요. 물잔을 놓고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 이 물잔이 아름다운 물이 입자가 크리스탈로 육각수로 변해요.
근데 이 물을 넣고 짜증을 내고 저주를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물이 사진을 찍어도 희끄무리하게 밖에 안 돼요. 저주, 분노, 시쳇말로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면 물이 삐져요. 근데 우리 몸의 80%, 태어날 때 85%, 건강할 때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도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파악해내는 거울,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힐링의 기본을 갖춘 거예요. 처음에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적지만 나중에 가면요. 인생의 끝이 너무나 달라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웃긴 얘기를 하면 웃어주기도 하고 재미없어도 끄떡거려주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마인드가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 뭐 여기 화통에 공개방송 가자 그러면 추운데 뭘 가? 그런 사람들. 그 억지로 따라와 그러면 와가지고는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고 제가 무슨 얘기해라 지켜보고 있나? 최창호 심리학박사 제가 화통 안 한가 이제 그만 평가하려고 자꾸 머리만 굴리고 있고 그냥 마음을 열고 계세요. 개그 콘서트든 아무튼 우리 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딱 했을 때 분석하면 이미 웃을 타이밍을 놓쳐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웃기만 해도 NK세포, 내처 킬러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서도 다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웃긴 얘기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요, 그냥 뭔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나 그 얘기 벌써 10년 전에 들었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한 3주 있다 만나면 술자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제가 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웃기지, 그러면. 그 자체가 웃겨, 그 자체가. 그걸 심리학에서는 슬리퍼 이펙트 효과라 그래요. 수면자 효과. 시간이 흘러가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포메이션 소스, 정보는 망각하고 내용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들 해드리면 그것만 기억하지 최창호는 까먹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웃긴 얘기를 해주면 웃길 줄 모르면 웃어. 우리가 접대 웃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막 그냥 상대방이 하면 웃어줘. 가짜 웃음도 뇌는 단순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도 많이 치셔야 되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자살도 왼쪽에서 읽으면 자살이지만 오른쪽에서 읽으면 살자요. 헬로도 왼쪽에서 읽으면 헬로지만 오른쪽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 올레가 되잖아요. 올레, 거시기, 무슨 통신사, 제주도 올레길, 장윤정의 올레, 얼마나 올레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만 조금만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진다. 그 다음에 신체가 건강해져. 그죠? 그래서 운동도 좀 하셔야 돼. 또 중요한 게 뭐야? 친구가 있어야 돼요. 프렌드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걸 먹어도 일찍 죽어요. 응? 득도 하지 않는 한. 친구가 있어야 돼.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꼭 심리학했다고 해갖고 심리학하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 사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경마에 빠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업하는 분도 있고 제가 심리학자지만 CEO 과정도 공부도 하루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극을 받고 거기에서 제가 시너지. 망하는 사람들은요 꼭 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 그거를 컴포터블, 편안한 클론, 쌍둥이 신드롬이라 그래요. 편안한. 우리 벤처 사업도 하시지만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해형의 R&D 능력, 연구개발 능력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특허도 내고 해갖고 투자를 받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사업하다 다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아. 투자 받았으면 좌뇌형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있다면 그 옆에 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있으면, 운해형이 스티브 잡스가 있으면 그 옆에 지금 운영자인 티모시 쿡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권태기만 빨리 와요. 권태기만 빨리 와. 그럼 요즘은 뭐야? 상보성의 원래예요. 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저보다 13살 어린 발레리나를 만나야 돼. 예? 13살 어린 발레리나를 만나야 상보적이야. 예? 제가 심리학 배워가지고 유일하게 써먹은 게 집사람 이거 해가지고 옵니다. 지금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갖고 5살, 3살 아들을 두고 있는데 지금은 뭐 집사람이 뭐 발레리나 된 건 뭐 동네에 다 아는. 그래서 이제 좀 더 크면 일도 해야 되겠죠. 또 뭔가 키가 큰 사람은 또 작은 사람을 또 만나도 괜찮아요.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면 운해형인 사람은 좌뇌형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서로가 친구도 좋아지고 그래야 친구 관계도 오래가죠.
또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게 습관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바꾸기가 어려워. 그걸 바꾸려고 그냥 애쓰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저 같은 경우에는 밤새서 뭐 술 마시든 친구하고 떠들든 책을 쓰라면 자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자 그러면 정말 힘들어. 아이디어도 안 나. 근데 우리 아들은요, 5살짜리가 너무 일찍 일어나. 그래갖고 아빠 이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좀 제가 안 일어나면 아빠 가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아빠가 너는 달라. 그랬더니 쟤는 9시면 자고 저는 1, 2시에 자니까. 근데 여하튼 부부관계에도 이게 잘 맞아야 되고, 힐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런 것도 존중해줘야 되고, 같이 또 하는 것도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또 필요한 게 뭐야? 돈도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 조금 플라톤이 말하기를 그냥 뭐 충분히 있고 먹을 만큼보다는 조금 부족한 재산 정도는 돈도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충분한 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가지고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도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이나 저기 뭐 해갖고 너무 의존적 성격 장애들이 많다 그래요. 마마보이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래서 돈도 함부로 주면 안 돼. 저는 5살짜리 장난감 사줄 때도요, 착한 일 했을 때 스티커를 붙입니다. 25장. 그게 완성되면 또 봇 하나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이제 습관적으로 돼서 스스로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 뭐 심리학자들 중에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생리적 욕구, 사람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또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의 욕구를 충족해야 돼. 그럼 맨 마지막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을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기 실현의 욕구와 세상을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인, 고품격적인 지적인 욕구, 이걸 합해서 메타 동기라고 해요. 이 메타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정상이요. 힐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요. 멈춰 있거나 후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힐링과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그럼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하는 여기 화통의 우리 방청객분들은 뭐예요? 메타 동기가 뛰어나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신다고 해갖고 뭐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행복하신 거고 힐링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힐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을 에릭 프롬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으로 다 풀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소유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저거를 꺾고 싶고 캐서 우리 집에 가서 심고 싶고, 이런 삶은 소유의 삶이에요. 또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한번 하고 싶고, 소유의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사랑을 해요? 존재의 삶으로 가야 돼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꽃을 그냥 놓고 흐뭇한 미소로, 그리고 물도 좀 주고, 때로는 뭐가 있으면 잡초도 좀 뽑아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놓고 존재하는 것으로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의 삶이고, 그게 실존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심리학의 철학의 기본이에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존재의 삶을 살아라. 제가 우리 그 선배님 보고 그랬어요. 그 선배님은 연세가 많은데도 그렇게 여자를 밝혀. 내 술자리에서 제가, 형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뭔데? 형님은 너무 밝혀. 근데 그 밝힘의 그 소유에 관한 것과 존재에 대한 것을 제가 짧게 딱 말씀드렸더니 고민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있다 오시더니, 나도 이제 존재의 사랑을 하기로 했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보기만 하기로 했다. 형님, 보는 것도 잘 보셔야지. 잘못해갖고 그것도 관음증에 빠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도 최 박사가 말한 대로 있는 그대로 흐뭇하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걸 굳이 다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힐링하는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놔버리더라. 그래서 캔디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힐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사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캔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캔디의 C는 뭐냐?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뭔 일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사랑을 하든 저는요, 같이 밥을 먹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왜? 큰일을 할 사람들은 밥 먹는 거에도 집중해. 이 반찬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꼭 실패하는 사람, 꼭 힐링 못하는 사람들은요, 밥 먹다가도 전화 받고 밖에 나갔다 오고 집중을 못해, 집중을.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해도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몰입의 경지에 이래, 몰입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를 알아, 뭔가를 알아. 두 번째, 캔디의 법칙의 두 번째 뭐냐? 실행이다. 액팅 아웃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왜 그 돈키호테 같은 스타일로 다 성공하는 스타일들도 있어요. 응? 데스파라도 형이라고 무법자 형이야. 동물의 근원을 찾아가면 우리는 멧돼지가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저돌적이라도 멧돼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돌적. 멧돼지는 목표가 설정되잖아요. 그럼 고개 푹 숙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물이 사냥감이 도망가도 그냥 가서 들이박는 그런 정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여야 돼. 실천해야 된다. 근데 너무 햄리처럼 말이죠. 이걸 사느냐 죽느냐 고민하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래다 저래다 시간만 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요. 책을 지금 13권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20권 정도를 지금 냈어요. 안 팔려서 집에 베란다에 다 쌓였어. 그래도 또 쓰는 거야. 그래도 전 100권 쓰려고 그래. 예?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미션이 뭔지 알아? 질이 양을 낳지 않는다. 양이 질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질적인 게 나올 거죠. 그 100권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후세요. 아주 길이 남을 불후의 명저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실천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좌뇌형의 인간이 있고 우뇌형의 인간이 있어요.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팔짱을 이렇게 껴보면 어떤 분들은 오른팔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또 우리 대표님은 왼팔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그죠? 다 사람마다 달라. 깍지를 껴도 달라요. 엄지가 오른쪽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도 마찬가지. 자, 이게 뭐냐. 오른쪽 팔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좌뇌형의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 90%예요. 좌뇌형은 뭐예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기계적이고 언어적인 능력, 산수적인 능력들이 뛰어나. IQ가 높아요. 이런 분들은. IQ가 높아. 근데 왼쪽이 주로 올라갔어요? 우리 제이모닝은 어디가 올라간 거야? 왼쪽에 올라가고 왼쪽에 올라가. 왼쪽에 올라간 사람들은 우뇌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직업을 잘 선택한 거야. 우뇌형은 뭐예요? 창의적이고 운율적이고 정서적이고 음악적인 공간지각 능력적인 것들이 뛰어나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잘 선택한 거야, 자기 나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뇌형은 뭐예요? CQ, 창의적인 능력이나 EQ, 정서적인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전유성 씨가 그러잖아요. 아이디어. 굉장히 전유성 씨가 맞아요. 그러나 전유성 씨가 책을 썼죠? 아이디어만으로는 한 푼의 돈을 벌 수 없다. 무슨 광고에 just do it. 뭐예요? 시방, 당장 do it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방 빨리 하세요. 내일 미루지 말고, 모레로 미루지 말고, 빨리 지금 실천하라 이거예요. 사랑한다면 빨리 지금 전화하고, 대시하고, 그러나 스토크법에 따라 3번 이상 집적거리면 안 돼. 옛날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저쩌고 했지만 요즘엔 3번 이상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도전하고, 실천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관계, 캔디의 법칙에서 N은 뭐냐? 네트워크를 잘 알아. 아까 친구 얘기도 했잖아요. 네트워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경사도 좀 챙겨야 되고 친구들도 좀 챙겨줘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존중해야 디그너파이. 캔디의 법칙에서 D는 존중해줘라. I am okay, you are okay 해줘야 된다. 그런데 힐링하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은 뭐예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야. 너는 틀렸어. 대표적으로 운전하고 가다 운전 똑바로 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오케이야. 상대방은 틀렸다 이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양말 뒤집어 놓는다 뭐 한다. 그 싸울 필요도 없어. 부부관계에서 아예 앞뒤가 구분 안 되는 양말을 사든가 아니면 아침에 뒤집어서 신겨보내면 저녁에 똑바로 벗어놓을 거 아니에요. 에?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거요. 우리 집사람은요 다 좋은데 음식을 우리가 밥을 먹고 꼭 냉장고에 하나씩 안 집어넣어요. 결혼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처음에는 왜 안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는 눈에 띌 때 제가 집어넣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좋아요. 왜? 밤 11시가 넘으면 제가 1시간당 벌금을 10만 원씩 내요. 현금으로. 어차피 줘야 될 생활비에서 미리 딱 땡겨주는 거예요. 집사람은 제가 일찍 들어가면 짜증내요. 1시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일찍 들어왔다. 왜 그랬더니 20만 원 모아가지고 아들내미 뭐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나갈까 그랬더니 내일 좀 늦게 들어오래. 뭐 그런 거 가지고 신혼초에는 왜 빨리 안 들어오냐고 그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심리학자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짜증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 I am okay, you are okay. 우리 대표적인 게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집사람 같은 경우 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사실 남자는요 나이가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그냥 많을 뿐이야 그게. 그리고 결국은 나이 어린 아내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 그리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정말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저는 오히려 아내한테 져요. 그리고 옷도 그렇게 입지 마라, 뭐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나비 넥타이도 우리 집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넥타이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따라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한다? 그거 뭐 무슨 뜻인지 알죠? 당신 언더 밑에 스탠드 서다야. 오버스탠드가 아니라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뭘 이해해. 당신 밑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에 올라가서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입장을 바꿔보자.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뭐 지났지만서도 아이를 데리고 명동거리를 탁 가는데 아이가 막 울더래요. 왜 우나 봤더니 글쎄 아이의 눈높이에 앉아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건 사람들의 엉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딱 한번 생각해보고 밑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보 운전 딱지도 그러잖아요. 초보 운전 딱지.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 그러면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들면 람보 이렇게 썼거든요. 에? 막 그래. 굉장히 공격적이요. 뭐 람보처럼 나도 승질 낼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조금 여성분인데 밥해나 씌우써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도 창문 열고 집에서 밥이나 지우지 아침부터 싸서 낸다고 야단치니까 밥해나 씌우 딱지를 붙여놨어. 근데 어떤 분은요 역지사지하는 딱지를 붙였어. 답답하지요? 저는 미치겠쇼? 이렇게. 얼마나 좋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액터와 행위자와 업저버, 관찰자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존중해줘야 돼. 그래야 우울증에도 안 걸려요. 나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돼.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도 중요해. 그러나 you're okay.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저 인정할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저는 배웁니다. You are okay. 그러나 힐링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리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하면서 이 단계가 넘어서는데 바로 그 삶이 I am okay, you are okay. 메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 그런 삶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I am okay, you are okay로 가실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yes,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삶.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인드가 중요해야 돼.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때려쳤다 그러면 잘 때려쳤어요. yes 해줘야 돼요. 잘 때려쳤어요. 힘든데 뭐 좀 쉬시죠. 이렇게 해줘야지. 또 이 난리에 직장을 때려치고 뭐 먹고 사느냐고 막 몰아제끼고 하면 남자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돌아버려.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해야 돼. 그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해. 일단은 예스를 해줘야 돼. 우리 화법도 그거예요. 제가 굉장히 멋있죠? 네. 대답이 좀 늦게 나오네. 네. 제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네. 예스 해주셔야 돼. 바트. 그러나 조금 살은 빼셔야겠네요. 살만 조금 더 빼시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제가 멋있죠 그러면 거울도 안 봐요? 바트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예스 해줘라.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스 해주는 습관을 길러줘라. 이거. 힐링은 뭐 별거 없어요. 예스 해줘라.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아 그렇군요. 그런 점이 있었군요. 아이디어가 참 독특합니다. 파트. 그러나 이런 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디서 자본을 가져오고 누가 이걸 끌어나갈 겁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누가 직장에서도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하는데 김 대리는 늘 하는 일이 그래. 아이디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스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캔디의 법칙입니다. 우리 플라톤이 말하기를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아까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충분히 잊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재산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사람마다 그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돈에 집착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외모는 어느 정도야 행복하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좀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면 신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저 같은 외모. 이 정도가 돼줘야 돼. 그래야 여기 방송에 화통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깍듯한 사람들은 보면 실증나.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된장국 같아서 보면 볼수록 명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내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너무 몰라줘. 그러나 50 정도만 받으면 행복한 거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체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 이기면 뭐 강호동이 같이 하면 뭐 누구나 다 강호동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저 정도. 한 사람은 그냥 이기고 한 사람에게는 질 정도. 마지막으로 언변은 듣는 사람의 절반만 박수를 보낼 정도의 말솜씨.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진짜요. 전부 다. 여하튼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칸트의 말로 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칸트가 말하기를 일단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은 놓으시면 안 돼. 사랑을 놓는 순간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의 바다가 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 희망이 있을 것. 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힐링, 행복, 그것이 우리가 늘 옆에 친구처럼 그리고 소중한 애인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뭘 자꾸 꾸준히 해야 돼요.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강연 정말 넋을 잃고 봤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 방청객분들 또 화통클럽 분들 그리고 최승희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박사님과 화끈한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화통한 강연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심리학이 이런 거였어?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그동안 이해하기 쉬운 느낌이었죠. 저희가 알던 그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뭔가 좀 일상생활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초보 운전 표지판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아무리 역지사지해도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럼요. 그런 건 어떻게 이게 화나 분은 어떻게 이겨내세요? 일단은 아까 강의 시간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자꾸 저도 뭐 사기도 당했고 뭐 또 사업 투자했는데 그 뭐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좌절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 선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공한 선배들은 내려놔라. 그거 고소해서 뭐 그건 네가 열심히 해서 더 잘 벌면 되지. 그걸 집착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또 중요한 건 심리학자도
지가 해결 못하면 술 먹죠. 오늘 저희도 좋은 분과 함께해서 좋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혈액형을 되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부사장은 A형, 꼼꼼하니까 제가 O형이거든요. 뭐 B형은 팀장, 뭐 O형, 뭐 이렇게 디자이너는 AB형, 막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판단을 하잖아요. 약간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역지사지하면서 만나시면 어떠세요? 이런 심리학자로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별나긴 한데 어떤 거 같아요? 뭐 일본에서가 더 유행하기도 거기서 했었지만 그 혈액형은 뭐 갖다 붙이는 게 나름이에요. 저도 뭐 B형이라서 참 팀장밖에 못하겠지만 B형 남자 가수 노래도 있었고 영화도 있어서 제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또 반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E혈형, B혈형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두 분은 결혼 안 했지만 우리 저기 방청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딱 들으시면 아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응? 여보 나 아파 감기 걸렸어. 그러면 반응하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 둘이 해볼까요? 그죠? 아프다고 하고 여보, 나 아파. 감기 걸린 것 같아. 내가 어저께 주사 미리 맞으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머리형의 존재. 머리.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스타일이고 또 성인 자아가 강한 머리형의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사 맞고 왜 대처를 못했느냐 이거야.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아니, 그럼 몰입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여보 나 너무 아파. 어디가 아파? 그 온몸이 몸살인 것 같아. 그럼 약부터 먹어야겠다. 약 먹으러 가자. 근데 여보가 갑자기 착한 척해. 똑같은 형이에요. 둘 다 머리형이에요. 저도 머리형이에요? 약부터 먹으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표현만 다른 거네요.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볼까요, 저희가? 한번 해봐요. 나 너무 아파. 머리 너무 아파. 지금 어떡하지? 그러길래 평소에 운동 좀 하라 그랬잖아, 내가. 뭐야, 지금. 체력 관리 좀 해야지. 이혼애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스타일의 인간은 장형이에요, 장형. 장형. 이제 배 장기가 발달한 형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해, 또. 먹는 걸 좋아하고,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러니까 배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얼마나 아파. 나도 그 느낌 안다니까. 그 느낌 아니까. 하면서 공감해주는 사람은 가슴형이에요. 이제 서로가 머리형의 인간, 가슴형의 인간, 장형의 인간으로 세 가지로 딱 우리가 말하는 것만 봐도 분석할 수 있어요. 원래 애니어그램에서 9개로 분석하는 건데, 3개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죠. 근데 참 궁금한 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아니죠. 각각의 유형이 있는 거죠. 혈액형도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개성이 있는 거죠.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individual difference. 개인 차이를 인정해줘라. 개인 차가 있다. 그래서 개인차 심리학이라고 돼.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그 토크와 다큐멘터리의 결합, 그 토크멘터리도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새로운 장르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토크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13개. 요즘에 무슨 종편 채널에서 엄청나게 토크쇼가 붐이 일어섰잖아요. 몇 개를 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또 흐름이 또 한번 이제 한물 갈 거고 저도 지겹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메타포럼이라는 걸 여의도에서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CEO나 아주 유명한 또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살아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무대에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이 아니면 내공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는. 그러니까 토크쇼와 다큐멘터리를 합친 토크멘터리를 제가 지금 기획해서 케이블 6개 채널에 지금 내년부터 이제 신년부터 나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한번.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학을 하고 이제 24시간 상담 방송국을 개국을 하고 그걸 좀 잘 자리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힐링파크. 힐링파크. 이름이 되게 힐링파크를 만들어서 뭐 비싸지 않으면서도 월급 받으면서도 와서 쉴 수 있는 고용보험 한국가정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직장인들도 올 수 있게 해주고 좋네요. 또 돈 없는 사람들도 와서 쉬면서 일하면 일한 만큼을 계산해서 그걸 또 빼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할 사람은 일하고 놀 사람은 놀고 영화 볼 사람은 영화 보고 또 아니면 기술 배울 사람은 기술 배우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약간 심리학의 이상향 같은? 저희 화통클럽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표정으로 지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저희 화통클럽 신동식 씨 질문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신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이 아니라 상담을 하나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탑 클래스라 항상 행사도 참석을 하는데
그 아까 캔디의 법칙이라고 네. 제가 아까 잔해형 영업하신 영업사원인데 캔디의 법칙 중에 마지막 예스 긍정의 법칙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네. 예, 뭐든지 뭐 사람들의 약속도 그렇고 그 뭐 질문을 받으면은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을 딱 했는데 지금 올 수 있느냐? 그럼 예 약속 맞춰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또 질문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또 상담하다 보면 항상 늦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거를 장점인지 이게 강점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제가 뭐 지금까지 뭐 강의도 하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대로 사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사시는데 이제 조금 그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또 시너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좋다 보면 저도 그래서 막 오케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일도 그렇고 책 같은 것도 막 출판사 여기저기 계약해놓고 나중에 막 그냥 내용 증명까지 받고 그래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거를 좀 체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세일즈 같은 거 하신다고 하니까 세일즈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3대7 법칙을 지켜요. 3대7. 비포 서비스가 3이라면 애프터 서비스가 7이에요. 항상 나중에 우리 고객이 된 다음에 더 잘해주는 사람. 그래야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기도 하고 충성 고객이 생기고 소개 계약, 재계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그런 거 잘하실 거고 옆에 도우미를 뭐 돈 많이 버시는데 쓰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애프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수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천클럽의 한수입니다. 아까 강의 중에 캔디의 법칙 중에 확신이 생기면 이제 밀어붙여라, 실행하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가끔 확신이 생기고 이제 플랜 밀어붙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이 확신이 맞는지 어느 선까지도 확신이라고 둘 건지가 항상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박사님께서도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도움될 조언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제가 확신을 가졌는데도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고 포기해야지. 거기서 이거 아닌데 가고 자꾸 돈을 더 투입하고 뭐 하다 보면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공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기 전에 확신을 갖기 전에 말을 많이 해야 돼.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아이디어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실성이 그럼요. 어떤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무슨 청계장수가 무슨 기약 없는 뭐 비밀은 아들에게만 죽을 때 알려준다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유성 씨 보세요. 아이디어를 막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 중에서 뽑힌 걸 가지고 확실하게 에너지의 7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거라면 내 삶에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실패해도 후회를 안 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없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지만 또 멈출 때는 확실히 멈추고 그렇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종섭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말씀 오늘 참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심리학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창 기억이 많이 남으시는 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난 그 상담가 에피소드가 만약 앱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주부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남편한테.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질문들일 거예요. 바다에 내가 빠졌다. 엄마하고 빠졌다. 남편에게 누굴 먼저 구할 것이다. 벌써 또 숨이 막 멎어오네요. 그죠? 예. 그럼 엄마를 먼저 구한다면 서운하고 또 자기를 먼저 구한다면 불효고 이거 뭐 고민인데 남편이 어머니를 먼저 구하겠다고 그랬대. 너무나 서운하다. 그랬더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앱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수영을 배우세요. 남편이 구해줄 때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수영을 배우세요. 네,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지은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방금 질문도 지루했어요. 톤이 되게 나긋하셔. 이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고민이 확 느껴지네요. 그죠? 그거를 막 누굴 재밌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막 웃겨주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그냥 바로바로의 우리가 이제 방청으로 보면 리액션.
바로 반응해 주는데 그런 데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재미없는 제 후배 중에는요 재미없는 얘기를 술자리 내내 하다가 집에 갈 때쯤 한 번 웃겨요. 근데 그게 또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막 웃기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죠? 그냥 웃어주기만 하고 반응만 해주는 것으로도 포인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재미난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연습하셔야 돼. 또 어느 날 그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저는 제일 재미난 얘기가 86 아시안 게임인데 저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팔을 쓸면서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아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 미국이 안 온디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삐졌나 보지 뭐. 그 자체가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자신 있게 해야 돼, 자신 있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웃기 전에 내가 먼저 웃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미리 웃어, 그래 놓고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니까 많이 떠들어도 되는데 그것도 배려예요, 배려. 배려가 없어도 안 돼. 야, 요령과 배려가 같이 필요한 거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정말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진짜 웃다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이 심리가 불안한 청춘들을 위해서 불안한 인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도 아직 젊고 도전하는 삶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삶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은 놔서는 안 된다. 희망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좌절도 아름답다. 좌절도 아름답다. 좌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도 있고 또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상대적인 만족도 있는 거고 그 좌절을 통해서 거기 굴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콤플렉스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에너지로 전환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나 좌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콤플렉스 누구나 있을 수 있거든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반팔자라고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름답다. 좌절도 아름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씨 너무 박사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어땠어요? 할 말이 없네. 오늘의 이 소감 또 5글자로 한번 해줘봐요. 예, 지난주에 또 5글자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죠. 학을 때다. 뭐 어떤 일에 좀 지겨워지면 학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저도 뭐 심리학이나 뭐다 많이 뭐 강의도 듣고 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참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그냥 심리학보다는 심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글자. 학 빼고 즐겨. 학 빼고 즐겨. 예, 이렇게 했습니다. 학 빼고 즐겨.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계속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어떻게 다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다 행복했는데 행복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고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다 듣고 나니 이미 우린 다 행복하고 있었네요. 네. 저도 또 화통에 와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고 나니까 그냥 제 스스로가 뭐가 좀 더 열린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 좋은 기운을 제가 많이 얻어가니까 개운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최창호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밝은 날도 내 맘이 모를 거야 몰라. 자 화통 뭐라고? 몰라. 우리 멘토님 몰라. 한 번 더 굴 몰라. Yeah. 정답게 뒤적이던 저 새를 내 맘 알까 몰라. 멀리 떠나간 내 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놓고 내 마음 정말 믿음이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저만 내 입게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다 위험증 밝은 날도 내 마음이 부릴 거야 몰라. 몰라. 자 다같이 소리가 작다. 몰라. 너무 아름다우세요. 몰라. 자 one more time.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몰라.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몰라. 여러분 행복하세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요? 예쁜 옷 써줄 텐데 어떡하나요? Hey hey 닥터 어떡하죠? Hey hey 닥터 어쩌죠? 바람 불면 어떡하나요? 머리카락이 날릴 텐데 어떡하나요? Hey hey 닥터 어떡하죠? Hey hey 닥터 어쩌죠? 어떡하죠? 어떡하죠? 힐링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이제 참 심리학에는 참 무거운 거였는데 생활 속에 참 행복을 좀 많이 느끼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통 화이팅!